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한 주는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 금요일 마무리를 하는데 세계 증시가 다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오늘 중국, 한국까지 코스피, 코스닥부터 볼 텐데 코스피는 그래도 2,200을 방어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라는 시각이고 코스닥은 794로 어제 800선 종가에서 회복된 지 하루 만에 밀리는 모습이었네요. 중국 증시 하락세가 다소 있는 편이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증권 거래소와 상하이 증권 거래소를 잇는 스톡 커넥트를 통해 중국 주식을 23억 달러 이상 팔아치웠다며 이게 사상 큰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유럽 증시도 하락세고요. 오늘 밤에 미 증시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 두 브레인의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13-3366-8100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저희 소통하고요.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도 기다리겠습니다. 주말 맞이하면서 벌써 여러분 문 닫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마무리하시고 주말 맞이하셔야 더 편안하게 주말에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오늘 금요일의 시작이 좀 이상 현상은 없는 건지 괜찮은 건지 좀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금요일을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의도 클래스의 브레인 박지원 전문가와 백진수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흔들린 전 세계 증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어떤 판단 필요할까요? 쉬어가는 흐름보다는 더 나쁘지 않았나 싶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방송에서 듣다 보면 조금 답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올라가면 막 급등 이러고 떨어지면 조정 이러고 얘기하죠. 사실 급락 이거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사실 물론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뭐 증시의 아주 그 지수 자체가 심하게 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안 좋은 시장이었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데가 낙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사실 내 눈으로 볼 때는 좀 이거보단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 체감상은 좀 더 안 좋았던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힌트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 시즌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그 실적의 뚜껑을 열어서 저희 트렌드 클래스와 종목에서 또 힌트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유럽 증시도 봐야 되고 또 오늘 밤 미 증시까지 확인하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뉴스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중국 영사관을 이제 폐쇄 조치를 하니까 오늘 장중에 나왔던 소식이 이제 중국에서도 미 영사관 한 군데를 이제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복 그 액션이 나왔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실업자가 보니까 실업자가 최근에 이제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600씩 실업 수당을 주는 게 있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내일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이제 부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걸 연장해서 줄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또 다시 이제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좀 어떤 뉴스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말까지 나오는 뉴스를 보고 다음 주 초에 시장이 조금 이제 쉬어갈지 아니면 괜찮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실적이다. 주말 뉴스가 궁금해지는 주말이다. 자, 여기 한마디를 정리를 하고요. 저희 라운드 원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긴장되는 주말을 맞이하게 되네요. 자, 이것이 클래스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13336681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무료입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저희랑 같이 좀 편안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튜브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역시나 선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라운드 1. 자, 시황 주말 뉴스를 좀 보고 다음 주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예측을 해보고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라운드 1 주제를 공개합니다. 골 깊은 경제, 경기 해법과 추가 악재, 더 빠른 쪽은? 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아까 백진수 전문가께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 좀 기다리고 있는데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규모하고 내용에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 먼저 얘기하고 저는 사실 이제 글로벌 시황 같은 경우에는 박지한 대표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워낙 이제 되게 들어가세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듣는 걸 좋아하는데 네. 자, 그 부분만 설명하고 이렇게 바로 이제 좀 결론을 좀 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5차 부양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불 정도, 그리고 민주당은 3조 불로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봉쇄가 됐었잖아요. 경제 봉쇄되면서 실업급여를 매달마다 $600씩 주는 게 있었습니다. 실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못 나가고 있는, 일시적으로 못 나가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600면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주는데 이게 7월 25일, 그러니까 내일자로 종료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이 돈이 안 나가게 되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명 되는데 지금 보름밖에 안 걸립니다. 이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가는데 보름밖에 안 걸렸거든요. 첫 100만 명이 나올 때는 3개월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확진 속도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 당연히 저 추가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직장을 안 나간다 이거예요. 지금 빨리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연장해서 계속 준다 하면 사람들이 70만 원 받고 직장 안 나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결론이 안 나면, 그러니까 둘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어떤 플로우가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거니 받거니 미중 간의 주거니 받거니 한 번씩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먼저 중국 영사관 내쫓고, 중국도 그래 미국도 하나 내쫓겠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거리가 되는 게 휴스턴 영사관 72시간 이내에 나가라라고 한 거 있잖아요. 폐쇄 조치 취한 게. 그게 이제 오늘 날짜인가 내일 날짜인가 거기에 이제 72시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분명히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가 상당히 긴장감을 좀 이렇게 더 부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안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한 군데는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좀 현금을 지금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봐도 좋은지, 이거에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저희 주제가 이제 골 깊은 경제라는 서두를 던졌는데, 미국의 고용 경제 지표가 많이 못 나왔나요? 많이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제 4월 초에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아까 이제 우리 백진수 파트너가 대표가 워낙 얘기를 잘해줬는데, 뭐 사실 뭐 아까 계속 칭찬하던데 본인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까 이제 600불을 더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얼마냐면 400불을 줘요. 400불을 주고, 맛있으세요? 400불을 주고 600불을 얹어주는 거예요. 추가죠. 근데 이 추가를 이제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400에 600이면 1000불이에요. 근데 일주일이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1000불씩이면 이게 4000불입니다, 한 달이면. 근데 미국은 물론 임금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4000불이면 지금 해고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해고된 사람들이 이전 직장에서 받던 돈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은, 4,000불이 더 많은 게 70몇 %가 돼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막 이제,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실업률을 낮춰야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일자리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노는 게 더 많이 받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거고요. 이게 4월 초에 660만 건이 좀 넘었죠. 664만 건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니까 이제 막 해고된 사람을 얘기하시면 네. 돼요. 664만 건까지 갔다가 한 주에 그러다가 쪼르륵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130만 건까지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130만 건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140만 건이 나왔어요. 141만 6천 건이 나왔는데 16주 만에 증가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140만 건이라는 게 엄청 많은 거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한 20몇만 건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고 한 30만 건도 안 나와요. 이런 건데 140만 건이 나와버리니까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 쿵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갖고 안전자산을 갖게 되는 거고 미국 금리가 그래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리가 10년물로 해서 2bp 정도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을 한 거죠. 안전자산 쪽에 인기가 좀 생겼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왜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4월에 경제가 재개된다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닫았던 문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좀 소기업들도 공장을 막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대출을 막 해줬어요. 저금리에.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돌렸는데 코로나가 또 터졌네? 또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닫는 것까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경제가 또 멈추나가 아니고 이 130만 건 나올 줄 알았는데 140만 건 나왔다라는 건 그들이 문을 닫든 뭘 하든 하면서 다시 뽑았던, 다시 되돌려왔던 종업원을 집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 요 그림 말고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겠어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자, 보유 현금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소기업들하고 가게, 집들, 거기 얘기를 한 건데 맨 왼쪽이 이제 No cash available라고 되어 있는 게 한 7% 돼요. 나 돈 없다. 무슨 버티고 나발이가 아니라 난 돈이 없다. 이게 7%. 한 7일 잘 버티면 한 일주일 버틴다가 한 9%. 한 2주 버틴다 14%. 한 달 버틴다 18%. 두 달까지 버틴다가 25%입니다. 그럼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달 안에 망하는 데가 못 버티는 데가 48%예요. 그리고 저 맨 위에 한두 달까지 버틴다까지 합치면 두 달 안에 망하는 데가 73%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백진수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아니 지금 뭐 부양책 얘기하자 그랬는데 누구는 1조 달러, 누구는 3조 달러 이러다가 그냥 아이 몰라 하고서 지금 둘이 헤어졌어요. 이번 주에 발표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발표하겠대요. 그니까요. 이러니까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1조 달러가 너무 적다고 하고 있는데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밝은 부분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제가 좀 겁을 들인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사실 아니고요. 사실 생각을 해봐요. 통계지만 이게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뭐 기분도 안 좋고 요즘 뭐 증시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하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무슨 아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아 이건 두세 달 안에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미국 정치인 다 알아요. 근데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민주당, 공화당 지금 싸우고 있는데 기업들이 막 소기업들이 쓰러져 나오고 가계대출이 지금 펑크가 나가지고 막 부도나 봐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라고 공화당한테 거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공화당이라고 거봐 네가 반대하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절대 못해요. 양쪽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치 싸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둘이 무조건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뭐라 그랬냐? 낸시 펠로시가 아니 이거 좀 있으면 이제 하원이 휴회를 하거든요. 여름 휴가 간단 말이에요. 여름 휴가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거는 합의하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게 휴회가 언제냐? 이제 날짜를 정해드릴게요. 7월 31일이 하원이 휴회를 하는 때예요. 그리고 8월 7일이 상원 휴회. 7일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6일인가 7일인가 그래요. 상원 휴회예요. 그리고 9월 8일인가 연단 말이에요. 한 달 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지금이 7월 우리 24일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요. 7월 말에 어쨌든 하원 통과해야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이제 감세안 안 들어있어서 뭐 트럼프가 난 사인 못해라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무슨 사인을 못해요. 당연히 해야지. 재선이 얼마 남았다고. 그러면 어차피 사인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원부터 통과시키려면 7월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일주일. 그럼 아까 낸시 펠로시가 조금 미뤄지더라고 했으니까 정말 길면 한 열흘이에요. 여러분들 한 열흘을 버티셔야 돼요.
조금 지금 시장이 조금 무섭고 어지럽겠지만 요거를 한 열흘 정도는 버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버티는 또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좀 이따가 뭐 네. 아까 두 번째 클래스인가 그때 가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어제 이 시간에 얘기한 대로 미중 갈등, 그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 네. 거의 폭탄격에 나왔고 또 얘기한 대로 코로나19 수당이 또 종료됐고 근데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고 거의 지금 분위기는 정말 안 좋다라는 안 말씀을 좋죠, 네. 안 해주셨단 좋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부양책이- 문제예요. 이거는 외교고 이거는 내정이기 때문에 네네. 내정은 내정이고 네. 외교는 사실 이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 총영사를 내보내요. 그러면 너 하나 내보냈어, 나도 하나 내보내 하고 서로 이렇게 내보낸다고요. 막 내보내다가 아이씨 안 되겠어 대사관 나와. 그럼 대사관 나오면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총영사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건 뭐 전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없어요. 무슨 전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거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 사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하는 증시를 너무 오랫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얘기 나오면 걸그머니나 합니다. 요새 뭐 사실 증시 보세요. 뭐 2, 3% 떨어진 적 있나요? 없어요. 0.5 많으면 1% 떨어진다는. 근데 와 이제 끝났나 봐. 막 큰일 났나 봐. 막 난리가 나요. 그럴 때도 아니고요. 나중에 물론 제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정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정말 붙어가지고 야 모르겠다 하고서 다 엎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말만 하고 있는데 뭘요? 아직 뭐 아까 72시간 안 지났잖아요. 지나면 얘기하자고요 우리. 지금은 말이니까 네. 사실은 숫자가 나온 뭐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 해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72시간 지나가지고 너 이거 휴스턴 뺐어? 아, 너 애리조나 빼.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올 사이가 테니까요. 정말 긴장이 되네요. 지금 아, 좋은 얘기를 했는데 긴장하는 거 아니 긴장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듣고 계시죠? 아니 아,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아니, 미중 갈등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정도고. 얘기예요. 네. 네. 분명히 내정은 풀릴 거고 시간이 며칠 걸릴 건데 네. 이거 길면 열흘이라니까요. 그 단지 네. 이 투자에 있어서 열흘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일을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저하고 우리 백진수 대표가 아주 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제일 에그머니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이. 최근 들어서 약 말씀 2, 3%가 그쵸, 약간, 떨어진 네. 적이 없었고 계속 잘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미국 야간 선물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 급락할 것 같고요. 어제 나오신 전문가님들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제 나온 전문가님이 전데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려고 아, 네. 전 아니에요. 아유, 에그머니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저께는 우리가 이제 실업 그 지표를 보기 전이었고요. 고용 지표를 보기 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를 보고, 그래서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황 국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걱정할 시간이 오게 되면 우리가 좀 현금을 만들고 또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어떤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기 시작할 때는 제가 여의도 클래스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뉴스가 그 이후에 새롭게 나온 뉴스 때문에 뭔가 이제 시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주식을 해야지. 단순하게 이제 제가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악재성 뉴스가 나오는데도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을 하자면 아까도 이제 처음에 우리 박전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오늘 나온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걱정 없이 그냥 계속 보유 관점으로 봐도 되는지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박재현 대표가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사실 지금 박재현 대표가 나와서 글로벌 시황 이야기를 제가 듣는 걸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막 경청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돈 주고도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주면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돈 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주면 됩니까? 예,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돈 주고도 못 듣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 같이 나올 때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박재현 대표는 사실 이제 그 되게 그 나온 뉴스에 본인이 되게 논리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사실 이제 한 단계 앞을 좀 잘 내다봐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근데 박재현 대표가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국면을 상당히 잘 설명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의도 클래스에 오늘까지만 나오고 안 나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박재현 대표가 됐든 제가 됐든 시장에 좀 이상한 감지가 오면 네. 분명히 누구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조심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실 거니까. 아, 다음 네, 주에 저희 당연하죠. 또 네. 함께 월요일부터 하니까. 저 네. 월요일 출연인가요? 아니 뭐 아무튼 월요일 날 이제 오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분 중에 누가 오시면 저희 그 신호가 있으면 여의도 클래스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신다고 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럼요. 미중 갈등이 여하튼 폭탄격으로 나왔다라는 거에 우려감, 또 코로나19 미국에서 수당 종료된 거, 이제 조만간 나올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시장 우려가 얼마나 진화시킬까요? 그 우려가 시장을 얼마나 아 이제 그 미국 부양책 윤곽이 나오면 이제 미국의 부양 부양책이 패키지. 나오면 네. 네. 얼마나 진화시키냐고요? 네, 이제 이런 분위기에 좀 악재의 분위기를 아, 어느 정도 얼마나 진화시킬까요? 어떻게 이제 좀 달랠 수 있느냐, 네. 얼마큼이나 그거는 수양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딱 70%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좀 전에 우리 백진수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딱 맞는 말이죠. 정말 지금 상황에서도 맞는 말이고 악재가 있어요. 그러면 뭐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악재 나올 때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호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양책도 나올 거거든요.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나오면 얼마나 좋아질까? 확인하고 보죠, 뭐. 근데 이거는 무조건 좋은 얘기거든요. 부양책 나왔으니까 아씨 어떡하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양책 나오고 미국 증시 반응하는 거 보고 보셔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도. 근데 제가 적어도 부양책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럼 그 생각만 하시면 기간으로 돼요. 말씀하셨을 때 상하원 그 휴원 들어갈 그쵸. 때까지 진짜 길면 열흘이고. 그게 최대한 길어도 네,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조금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길어질 수 있어요. 이때까지 뭐 1976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예산안 짤 때 보면 민주당하고 공화당 맨날 싸우다가 예산안에 뭐 좀 넣어줘 하다가 안 해 이렇게 등 돌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21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껏해야 2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기껏해 길어봐야 한 달 넘었던 적도 없고 한 2주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예산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양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네. 너무 이게 좀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열흘 안짝입니다. 네. 어제 우리 여의도 클래스 함께한 이후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 이렇게 안 나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에 마무리하는데 라운드 1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썰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박재현 전문가님. 오늘의 썰전 무섭죠. 무서운데 돌파구를 1분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알겠습니다. 돌파구는 1분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네. 백지수 전문가님. 네, 뭐 오늘의 주제 한마디요? 네. 뭐 계속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당장에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주말에 나오고 다음 주까지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뉴스를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의 한마디 화면으로 정리하고 빠르게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참 비가 많이 왔는데 또 부산 지역에는 또 피해도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뉴스 플로우를 주말 사이에 또 미국, 중국에서 나올 것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 안전하게 보내시라고 여의도 클래스 금요일을 함께 합니다. 0133-366-8200으로 여러분의 참여도 같이 기다리고요. 궁금한 사항 주말 사이에 난 이거 정말 궁금하다. 두 전문가에게, 두 브레인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요.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은 여의도 클래스 끝나고 박재현 전문가가 공개 방송 무료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또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라운드 2. 돈 주고도 못 듣는 이야기니까 꼭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그럼요. 네. 라운드 2 제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장주 또는 가치주, 성장할
바이오를 보라. 자, 바이오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뛸 쫑긋하실 섹터 중에 하나, 바이오를 짚고 갑니다. 아니 어제 우리 그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이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바이오를 바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근데 오늘 주제는 박재현 대표가 정하는 날인데요. 아, 박재현 네. 대표도 바이오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 뭐 언택트도 짚었고 또 네. 친환경도 짚었고, 근데 바이오가 어저께 정말 되게 급등했는데 사실 네. 어저께 짚어봤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제 하루 늦게나마 오늘 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클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싶다고 이번 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바이오를 그래요. 뭐 지금 갑자기 제가 바이오 사세요. 여러분 돌파군 이겁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자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가 있으니까 종이와 펜을 갖고 와서 천천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할게요 대신. 자, 테슬라 얘기를 할 겁니다. 바이오 얘기를 하지만 테슬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테슬라 주가가 왜 올랐는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왜 올랐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나오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미래 성장성이 있을 거다. 두 번째, 저금리 상황이니까 살 것도 없는데 뭐하지 하다가 주식을 봤더니 저게 엄청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대더라. 그래서 샀거나. 세 번째, 혹시나 2분기에 원래 뭐 애널리스트들이 한 6만 대 팔 거라고 그랬는데 9만 대 넘게 팔았으니까 실적도 플러스 날 것 같아서 흑자 나면 S&P 500 들어가면 좋겠구나. 이 세 가지로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기 변경을 통해서 S&P 500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느냐? 물론 인덱스 펀드가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덱스 펀드의 흐름과 그들의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행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지금까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올 때 네. 주로 가치주, 성장주, 뭐 경기 민감주 뭐가 올랐죠? 성장주가 아무래도 이번 예. 상승에는 주력이었죠. 짠 것처럼 완벽하게 맞추셨는데 그렇습니다. 성장주가 올라서 멱살을 잡고 캐리를 했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가치주니 무슨 뭐 이런 건 많이 못 올랐어요.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MSCI 지수라는 거 아시죠? 몰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캐피탈 인덱스인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이 중에 이제 성장주 지수가 따로 있어요. 이 성장주 지수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12% 올랐습니다. 성장주 지수가. 글로벌 전체 지수는 2.7% 떨어졌어요. 며칠 전까지의 통계예요, 사실. 그리고 가치주는 16%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체 지수는 상당히 많이 캐리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거를 끌고 온 게 다 성장주지 가치주는 오히려 16%나 떨어졌어요. 요새 시장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 성장주였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대장이 테슬라잖아요. 그러면 성장주는 뭐예요? 성장주란 밸류를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으면서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약간 바이오 같은 회사예요. 이제 바이오가 한번 나왔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번 실적에 테슬라가 흑자가 나왔지만, 네. 만약에, 사실은 이건 제가 이 글을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오기 전에 썼던 글인데 제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적이 적자라면 실망할 거예요. 그 고밸류를 뭘로 설명할 건데 니네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팔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 라는 핑계로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폭탄을 맞을 수가 있죠. 하지만 흑자가 나온다면 네. 설명이 돼요. 와, 이 밸류가 그럼 물론 2분기 다 죽어가는데 포드가 이번 2분기에 실적이 6조 적자가 났습니다. 2분기만. 전 세계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 흑자 난 데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그리고 테슬라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애니까 좀 빼고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간 조금이나마 흑자를 냈다라는 게 이제는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주가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성장주도 야, 또 몰라. 이거는 지금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나중에 테슬라처럼 터질 수 있는 난 신뢰를 주고 싶어라는 생각을 시장에 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2분기 매출액과 EPS가 60억 달러에 EPS 0.5불 나왔습니다. 컨센이 마이너스 1불이었어요. 적자였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6만 대, 7만 대 판다는 걸 9만 대를 팔았어요. 2분기 동안. 자, 분명히 언젠가는 이 유행이 옮겨가겠죠. 성장주에서
분명히 옮겨갈 겁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성장주고 그 성장주 중에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에 꿈을 먹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꿈을 먹는 것 중에 1타가 누구죠? 바이오. 바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전체를 다 좋아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그러면 드디어 이 녀석이 테마를 얘기하나 보다 하면서 뭐 긴급 그 뭐죠? 그 치료제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적에 맞춰주는 성장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가를 설명을 요만큼만 해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을. 아직은 이 유행이 지났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화면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신이 났네요. 아주 그냥 계속 춤을 추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신이 날만하죠. 네. 하늘을 날고 싶겠다 진짜. 네. 백진수 전문가께서는 사실 가치 투자자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 그거를 고집했다가는 이번 시장에서 수익이 안 수익을 났을 하나도 거다. 안 났을 네. 것이다. 시장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 근데 네. 시장의 생각이 이번 시장에서는 성장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바이오.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 여기에 실적만 잘 뒷받침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네, 어제 얘기했던 말씀을 이제 우리 앵커님이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해외 바이오 업체들 실질적으로 뭐 길리어드 같이 치료제가 가장 유망한 이런 회사도 주가가 20%밖에 안 올랐는데 한국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2배, 3배씩 올랐다. 너무 오버해서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을 보면 돼요. 현실은 2배, 3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오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안 산 사람이 이득입니까? 아니면 그렇든 말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가지고 2배 먹은 사람이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시장의 예, 생각이라는 항상 논리적으로만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시장이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런 게 바로 요즘 시장, 유동성장.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게 바로 비이성적 시장이 돼요. 왜냐하면 유동성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밸류 계산 안 하잖아요. 아까 우리 박재현 대표님이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잖아요.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는데 만약 실적으로만 계산해가지고 밸류를 냈으면 천슬라가 지금 될 수가 없는 건데 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의 현실을 보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고집을 피우고 이거는 절대 갈 수가 없는 종목인데 이거 가면은 이거 잘못된 거고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옆에서는 아이고 쯧쯧쯧 XX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가 지금 싹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는 어떤 쪽을 볼까? 이거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바이오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시장을 주도했던 건 진단키트 쪽이었어요. 뭐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근데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건 실제로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막 한 분기에 몇 천억씩 벌어버렸어. 연간으로 따지면 조 단위로 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타이밍은 진단키트.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치료제 누가 빨리 만드냐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이 반영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하는 바이오는 섹터 안에서도 치료제가 주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백신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를 보게 되면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까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지금 타이밍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는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CMO 업체입니다, 이제는. 왜 나오네요. 그러냐? 아래. 네, 다음은 CMO. CMO 업체를 지금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 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엊그저께 같은 경우 화이자에서 뭐 대량 생산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코로나 백신이 잘하면 연내에 나올 수 있다. 뭐 치료제 같은 경우엔 빠르면 9월 달에 볼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 한 주 동안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나왔으면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1,500만 명이 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의 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양을 많이 찍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이 나오게 되면 팬데믹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몇십억 개 맞아야 돼요? 몇십억 네. 개를 맞아야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생산이 모자라요. 생산 공장이 모자라. 그 CMO라는 게 생산해주는 공장이죠. 위탁 생산 업체를 CM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위탁 생산 업체들이 지금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회사들, 치료제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국가에서 부족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CMO만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CMO 업체가 누굽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수주받은 것만 1조가 넘을걸요, 아마? 1조 3천억인가?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급등했던 종목 중에 바이넥스나 그다음에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 종목도 한번 차트 봐보세요. 최근에 급등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진단키트나 치료제 바이오 백신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오가다 최근 들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SK케미칼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SK케미칼 급등 나온 것도 결국엔 이 CMO 업체로서 이제 부과가 된 거거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랑 CMO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CMO 업체들 쪽으로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고 보면 바이오는 순서대로 딱 보면 좋을 것 같다. 예. 진단키트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백신, 네. CMO라고 하니까 또 귀가 또 쫑긋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CMO 하면 바이넥스 아닙니까? 벌써 CMO도 이미 올랐는데 점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관련 CMO 업체인가요? 제가 보니까 박재현 대표도 CMO 업체를 가져왔고 저도 CMO 업체. 저는 제 거 종목 얘기하는 줄 알고 뭐 하시는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종목 시간인가 이러고 아마 기다리면 네. 예, 시청자분들 기다리면 금방 확인하게 될 겁니다. 라운드 2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박재원 전문가님.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주 바이오 중에 한번 옥석을 골라보시죠. 백지수 전문가님. 네. CMO 쪽에 관심을 가지자. 네. 지금 음료를 한 잔 이제 네. 목을 아유. 좀 축이려고 했는데 제가 대자마자 질문을 드렸어요. 떨어뜨렸습니다. 네. 얼마나 열띤 발언들을 이렇게 하느냐에 이렇게 좀 증거가 네. 됩니다. 이렇게 목이 목이 탈 타가지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이오 많이 올랐습니다. 거품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일지 진단키트일지 너무 헷갈리기도 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택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생각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종목 찾으러 갑니다. 라운드 3입니다. 투자의 최전방 어디 갔다 오르시나요? 자, 여의도에서는 이번 한 주도 아주 열띤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내 생각과도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이게 역시 유동성 시장의 특성이라고 두 분께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박재우 전문가께서는 친환경 가운데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저희 포트폴리오에 같이 담았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뭐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나왔고 에코프로가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나왔고 아시겠죠? 에코프로 BM은 워낙 유명해서 사실 에코프로가 더 유명했었는데 이게 분사를 하면서 에코프로 BM이 더 유명해졌죠. 2차 전지 쪽에. BM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들이 일단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잘 받쳐주고 밑에 이제 자회사까지 또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는 제가 지금 얘기를 했었던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격대 있죠. 그 가격대가 사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목표가가 한 4만 원 돈 정도였거든요. 사실 만약에 지금 이제 하락을 했던 게 위에서 뭐 예를 들어 거의 다 왔잖아요. 38,700원까지 왔었으니까 4만 원 그 정도였는데 근데 요 떨어지는 게 만약에 진짜 떨어지는 거면 월요일엔 파셔야 되고요. 네, 월요일 보시고 좀 괜찮다 이게 잠깐 그냥 잡음이다 싶으면은 좀 더 계셔도 돼요. 4만 원 초반까지는 괜찮으신데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도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파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 문자 메시지로도 2929님 에코프로 AS 해주세요 했는데 바로 좀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AS 종목들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요. 의견들 주세요. 백진수 전문가님의 뭐 미코는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은 효성중공업의 AS를 해주세요라는 의견들이 많나요? 네, 그 효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또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올릴까요? 네, 올릴 겁니다. 네, 어느 정도로 올릴까요? 1차 처음 가져왔을 때 1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미 며칠 전에 이제 뛰어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1차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4만 원이었다. 근데 이제 이걸 뛰어넘으면 목표가 상향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바로 5만 원짜리니까 목표가를 5만 원까지 다시 올려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의 목표가. 요즘에는요, 이제 돈을 벌 때 한 방에 딱 더블씩 벌어야 돼요. 네, 올려도 될까요? 네 올려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익 실현 하실 분들은 전량 다 올릴까요? 아니면 조금 이익 실현 하고? 이제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0% 이상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팔자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네. 각자 자기 그릇만큼 먹고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격언을 많이 오늘 주세요. 명언이 뭐 그냥 시장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 내 그릇에 맞는 수익을 박찬 얻어야 대표 이야기를 된다. 듣다 보면 저도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갖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효성중공업의 50% 넘는 수익도 여러분들도 감사드린다고 같이 하게 되네요. 빨리 종목 들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바이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본격적인 종목 박지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제 얘기 거의 나와서 사실 다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실적 보자 그랬고요. 성장주 보자 그랬죠. 그러면 실적이 꽤 잘 잡히고 이번 이미 실적 나왔어요. 잘 잡혔고 그리고 이미 성장주라 그래가지고 밸류를 말도 안 되게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이제 뭐 그런 큰 종목을 내가 뭐하러 하냐? 네, 그러면 뭐 안 하시면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괜찮은 수익률 여러분한테 안정적으로 안겨다 줄 거고요. 앞에 처음에 얘기를 제가 했다시피 지금 시장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지가 않아요. 단 지금 앞으로의 한 열흘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종목 중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무서워. 나는 현금화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나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나도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2분기 매출 좋고요. 사실 뭐 이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고 시장 컨센이 매출이 2,300억대 중반 정도였는데 매출이 3,000억 넘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600억 초반까지 예상했는데 811억이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보니까 1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이미 개선이 다 됐고 그거 덕분에 2분기에 판매량도 충분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잘했으니까 잘 팔았죠.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정기 유지 보수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제 현금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요새 또 워낙 가동률이 중요한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공장까지 있거든요. 1, 2공장은 거의 찼고 3공장이 지금 조금 덜 돌고 있는데 그래도 유지 보수 기간 있으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CMO 물량 아까 우리도 뭐 백진수 대표가 다 얘기해줬지만 전 세계 1위 CMO 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데 상반기에 받은 수주가 1조 8천억이에요. 연간 목표 달성이 이미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3공장 여유가 있으니까 수주는 아직 여유 있대요. 그러면 채워 넣어 주겠죠. 누군가가 주문을 해서.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4공장 이미 계획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CMO 업황이 정말 꽤 오랫동안 호조를 보인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경제 상황에 실적조차 성장성 있죠. 뭐가 뭐 부족하겠습니까? 크게 뭐 이견을 가질 업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차트를 안 본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 딱 보니까 지금 75만 5천 원인 거 정보가 전달되어 있죠. 목표가는 한 85만 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70만 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5만 원의 목표가, 손절가 70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종목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 주 같이 매수를 팔로우하고 싶으신 분들 박재현 전문가의 이 종목 주목해 주시고 또 박재현 전문가는 오늘 여의도 클래스 생방송 이후에 9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합니다. 자, 백진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이제 CMO 업체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ST팜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CMO 업체 중에 이제 중소형 업체, 대형주 이제 꼭 사야 될 종목은 우리 박재현 대표가 얘기해
좋고요. 이제 좀 중성주 중에서는 바이넥스나 유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요 CM 업체들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보는 게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인데 이전에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CMO가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게 여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수직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게 바이넥스죠? 네, 이게 바이넥스고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서 그동안에는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진단 키트나 우리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도 움직일 때도 얘는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온 건 자, 시장에서 바이오가 지금 다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지금 당장의 대장은 CMO다라는 거는 이 두 종목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종목을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추천을 해도 사실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래서 ST팜이라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ST팜 한번 차트를 봐보세요. 요거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고 아직까지 시세가 분출이 안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승세입니다. 물론 상승하긴 했죠.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오른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현재 SPM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코로나가 이 DNA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 RNA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백신 만들기 어려운 바이러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SPM 같은 경우에는 이 RNA 원료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이전부터. 그리고 생산 개발까지 전부 다 가능한 CDMO 업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CMO 찾아다니는데 ST팜의 수주를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재현 대표가 얘기해 준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CMO 업체라면 지금 증설을 하는 업체냐 증설을 안 하는 업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왜냐하면 물건이 계속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일거리가 있거든요. 일거리가 있잖아. 근데 일거리가 있는데 증설을 안 하면 사실은 호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캐파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을 만들어야지 매출액이 높아지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증설 모멘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미 3공장까지 여유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4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건 앞으로 들어올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ST팜 같은 경우도 이런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설 모멘텀까지 붙으면 뭐 이거는 뭐 네, 좋다고 보여지네요. 네. 볼게요. 목표가, 손절가 주시죠. 목표가는 네. 일단 8만 원, 이탈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ST팜입니다. 여러분 CMO의 대표격인 바이넥스, 유바이오로직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CMO의 덜 오른 거, 오를 거 ST팜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오늘의 종목이었고요. 박재현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인데 네. 방송 공개 방송 좀 많이들 들어오셔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들 제공해 주시겠어요? 불금에 꼭 어디를 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신 분들은 잠시 후 9시입니다. MTN W에 접속을 하시면 제가 MTN의 역사적인 첫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뭐 에코프로 보니까 뭐 뭔가 이렇게 저게 좀 언제 좀 팔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 친해지기 위해서 이번 공개 방송 일단 첫 번째 단추로 생각하시죠. 잠시 후에 네. 뵙겠습니다. 그 박재현 대표 방송은 꼭 들으셔야 되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재현 대표는 상당히 진짜 특히나 시장 부분에 있어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돈 주고도 받기 힘든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접속하셔가지고요. 불금 약속 있으면 1시간 뒤로 늦춰가지고 꼭 듣고 가십시오. 네. 시장이 어려워도 달려갈 종목은 있다. 박재현 전문가가 여의도 클래스에 같이 합류를 하고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공개 방송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하시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박재현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9시부터 여러분들 직접 소통하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관전평, 베스트 관전평, 오늘은 볼 수 있네요,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축하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드릴게요. 세 분 토론. 여의도가 아닌 월드 클래스네요. 멋지십니다. 0906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좋은 에너지 팍팍 넣어드릴게요. 수익 많이 내세요,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박재현 전문가, 백지수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